그때는 이제 회사에서 월세를 지원해줘가지고 월세로 살고 있었는데 딱 결혼하기 전에? 네, 결혼하기 전에 잘리고 나니까 그 월세를 감당해야 되고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. 근데 그 월세도 그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전이라서 1000에 60인가 50인가 했는데 직업도 없는 애가 갑자기 한 달에 월세로 50만 원을 내라고 하면은 엄청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. 근데 그거를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. 2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그냥 30년 대출해가지고 그거를 월세 내 걸로 원금이랑 이자를 내면 차라리 그게 더 이득이더라고요. 젊었을 때 내 집을 만들어놔야 내가 최소한 밖에서 나가서 얼어 죽진 않을 거 아니에요. 진짜. 그냥 무조건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에 기준은 뭐였냐면 방 3개가 있는 아파트. 그 안에서 빌라 하는 사람은 또 적어. 맞아요. 근데 빌라 하는 사람들은 또 보통 시세 차익, 갭 투자 많이 하는데 또 우리는 그 안에서 또 월세야. 월세를 가져가야 돼. 그러니까 비주류 하다 보면 굉장히 외롭잖아요. 동의해주는 사람도 없고. 하지만 꼿꼿하게 이어서 나가주시니까 저도 힘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게 들어요. 그러면 이 집은 빈집이었으니까 명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다룰 건 없을 것 같고. 네. 그러면 선생님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. 결혼하고 나서 신혼집은 청약이나 이런 걸로 한 건 아니야? 저는 이제 운이 좋게 부모님을 잘 만나서 아이 케어에서는 도움받긴 지금 네. 멀리 계시니까 네. 어렵긴 한데 그래도 부모님이 좀 도와주셔서 네, 집은 문제가 없는. 핵심 지역에 또 경기 남부 쪽으로. 그렇지는 않고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선에서 출퇴근이 가능하고 이제 가격에 맞춰서 집을 구했습니다.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한번 아픈 추억이 있어가지고 그래요? 회사를 다녔다가 하루아침에 잘려본 적이 있어요. 그랬구나. 그 아픔이 있구나. 잘리고 나니까 진짜 낙동강 오리알인 거예요. 큰 강에 저 혼자 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이제 회사에서 월세를 지원해줘가지고 월세로 살고 있었는데 딱 결혼하기 전에? 네, 결혼하기 전에 잘리고 나니까 그 월세를 감당해야 되고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. 근데 그 월세도 그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전이라서 1000에 60인가 50인가 했는데 직업도 없는 애가 갑자기 한 달에 월세로 50만 원을 내라고 하면은 엄청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. 근데 그거를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. 2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그냥 30년 대출해가지고 그거를 월세 내 걸로 원금이랑 이자를 내면 차라리 그게 더 이득이더라고요. 선생님 약간 말씀하시는 단어를 좀 들어보니까 감정으로 대하려고 보다는 이 숫자로 논리적으로 판단하려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내 집이 있어야겠다. 젊었을 때 내 집을 만들어놔야 내가 최소한 밖에서 나가서 얼어 죽진 않을 거 아니에요. 진짜 밖에서 굶어 죽진 않을 거예요. 뭐 굶어 죽어도 집안에서 굶어 죽겠죠. 그리고 나 혼자 있어요? 그때도 이제 와이프랑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. 그러면 나 와이프도 책임져야 되는데 나중에 태어날 애들이 있어야 되고 그냥 무조건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뭐 서울에 뭐 삐까번쩍한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내 집에 내 명의에 내가 누울 자리가 있는 내 명의에 내 집이 완벽하게 있어야겠다. 가격도 그냥 안 봤어요. 기준은 뭐였냐면 방 3개가 있는 아파트. 그 당시에 이제 거기 봤던 데가 있었는데 그게 딱 가격에 이제 맞았어요. 그 당시에 이제 다시 재취업은 했고 재취업한 데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정말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요. 저한테는. 그러면 정말. 그 시기가 어느 쯤이었어요? 코로나 전이었어요. 2017년. 시기 딱 좋았네. 지금 보면 좋긴 했는데 네.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집을 산다는 거에 대한 거는 아무도 동의를 안 했어요. 왜냐면은 그때 집값이 막 그러게 뭐 문제도 없었고 금리도 싸고 그렇죠. 그런데 왜 굳이 집을 사느냐, 집을 살 필요가 있느냐. 지금 보면은 그때 집 사는 게 최고의 선택이다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도 제 이야기에 농지해준 사람이 없어요. 왜 그냥 그 돈이면은 그냥 서울에 전세 살면 되지 않냐, 뭐하러 경기도에 뭐 그리 먼 데다가 아파트를 사냐 했는데 맞아요. 차라리 그럴 거면 저는 이제 계산을 한 게 뭐냐면은 원금이랑 이자를 내는 가격으로 내 집을 사면은 그거 내는 것보다 어쨌든 그걸 내면은 제 자산에다가 돈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. 근데 그것보다 월세가 올라가는 가격보다 차라리 내 자산이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낫겠다. 저는 이제 그러게 생각을 해서 집을 살려고 생각을 했죠. 근데 그 시기에 운 좋게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봤던 것보다는 조금 더 평수가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어서 운이 좋았죠. 그렇게 사고 나니까 또 사고 나니까 또 주위에 말이 많더라고요 이게. 조금 거기서 구체적으로 여쭤봐요. 17년, 18년 그쯤에 경기 남부에 그때 금액대 좀 여쭤봐도 돼요? 대출도 받은 거일 거고. 네, 그때 해가지고 이제 그때 3억 중후반대였어요. 그때는. 야, 비싼 거 샀네. 아니 그 동네에서는 거기가 싼 거였어요. 새 아파트인가 보다. 그러지. 새 아파트는 아니었어. 거의 20년 거의 다 된 아파트였어.
항상 그 시기를 좀 여쭤보냐면 내 집이랑 좀 비교를 하는 거예요. 나도 운 좋게 결혼할 때가 집값 올라가기 전쯤이어가지고 샀는데 시기가 잘 맞아서 계속 올라갈 때여가지고 저도 15년도에 집을 샀는데 그때 2억짜리 아파트를 산 거였거든요. 거의 17년, 18년 그때부터 팍팍 올라갔던 네, 느낌이 맞아요. 들어서 저는 그 집으로 기준을 잡는 거거든요. 제가 샀던 집보다 더 비싼 집인 느낌이 들어서요. 17년, 18년도에 4억이라 그랬죠. 아니요, 거의 3억 중후반. 그러면 뭐 비슷한 느낌의 집이었겠다. 아니면 가격대나 아니면 선생님 집이 조금 더 비싼 집이 아니었을까 근데 싶어요. 이게- 일반 회사원이 선생님들 일한 지 얼마 안 됐을 건데 부모님이 도와주셔도 대출까지 받았으니까 네, 용기를 풀대출이죠. 내서 이거를 내가 월세로 나가는 것보다 내 빚을 갚는 개념이 되는 거니까 내 자산을 사자라는 네. 개념으로 집을 그때 거의 3억 중반 샀는데 그때 주변에서 넌 무리하는 거 아니야? 야, 뭐 대출까지 그렇게 내서 맞아. 하냐? 그래, 맞아. 뭐 풀대출 해가지고 아니 네. 그런 동네에다가 집을 왜 사냐? 그럴 거면은 서울이 낫지 않냐? 어. 서울에 전세를 들어가라. 차라리 그 이야기가 정말 많았어요. 그러면 위치도 좋고 더 쾌적한 컨디션에서 살 수 있는데 굳이 뭐 여기 경기 남부 쪽에 그때는 또 부각이 많이 안 됐을 거니까 맞아요. 했는데 선생님은 과감하게 결국에는 그래도 선생님이 현명한 선택이었네. 옳은 선택이었죠. 선생님 그럼 주변에 친구들이나 같은 연배 회사 동료분들은 집 안 산 사람들도 되게 많았을 것 같네요. 절반 분들은 사고 절반은 안 사고 네. 집을 사셨던 분들은 뭐 당연히 이번 코로나 때 피해를 안 보셨죠. 이득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. 그래서 3억 중반에 샀던 게 지금 솔직히 말하면 많이 올랐죠. 좀 달라 보이네요, 선생님. 근데 이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네. 그러면 이제 너 돈 많이 벌었겠다 좋겠다는데 음. 아니에요. 어차피 그거는 팔아야 돈인 거지. 제 생활은 변함이 없어요. 왜냐면은 깔고 앉아 있는 거니까.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 경매를 해가지고 빌라 경매를 해서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. 자산이 내가 올라가도 저의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. 왜냐면은 운 좋게 싸게 샀던 거지 그거를 팔아야 돈이지.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이걸 당장 팔 수는 없잖아요. 왜냐면 이제는 와이프 결혼도 했고 제 생활의 터전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 집을 쉽게 팔 수는 없기 때문에